야, 저 사람 또 왔대요. 그 청소부 할머니. 그 한마디가 아침 공기를 베어냈는데요. 바로 그 순간부터 이수빈의 하루, 아니, 우리 모두의 하루가 비틀리기 시작했었습니다. 문제는 사람들은 그 청소부 할머니가 누군지 모른 척했지만요. 사실 그분은 이수빈의 친할머니 조옥래였고요. 더 솔직히 말하면 이지혁과 이지환의 친할머니이기도 했습니다. 가족이었는데요. 다들 알고 있었는데 가장 중요한 순간에만 모른 척을 했더라고요. 조옥래는 88이었지만 허리가 고닫고 손이 빨랐습니다. 이상철이 정년퇴직을 하고 집안 살림이 빠듯해지자 스스로 일거리를 찾아 나섰는데요. 사람이 손이 놀면 마음이 썩는다는 말을 아침마다 꺼내며 새벽 첫 차를 탔습니다. 며느리 김다정이 어머니, 이제 쉬셔도 되죠 하고 만류했는데도 조옥래는 웃으며 쓸모 있다는 기분이 사람을 살게 한다니까 하고 답했었고요. 그렇게 계단을 닦고 복도를 쓸고 분리수거를 가르치듯 정리해두던 날들이 몇 달 계속됐습니다. 처음엔 다들 예의를 지켰는데요. 어르신, 오늘은 따뜻하게 입고 오셨어요? 같은 인사가 있었고 이수빈도 마음속으로 뿌듯했었습니다. 손녀가 다니는 회사의 바닥을 밝힌다는 게 묘하게 기분이 좋았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복도 분위기가 바뀌더라고요. 몇몇 인턴들이 계단 코너에서 몰래 담배를 피웠고 조옥래가 조심스레 말렸습니다. 아가씨들, 여긴 흡연구역이 아니에요. 냄새가 갇히면 다른 직원들 힘들어요. 돌아온 건 사과가 아니라 비아냥이었는데요. 여기 복지원 아니거든요. 본인 일이나 해요. 그 말이 사람 하나를 서서히 말리게 한다는 걸 그 아이들은 몰랐습니다. 그날 저녁 이수빈은 복도에서 스친 대화를 우연히 들었는데요. 그 청소부 할머니, 잔소리 심하지? 꼰대력 만렙. 그 순간 이수빈의 손이 얼어붙었습니다. 바로 자기 할머니를 두고 하는 말이었으니까요. 그렇다고 대놓고 그분이 제 할머니세요라고 말할 수도 없었죠. 회사는 복잡한 곳이니까요. 실적과 평판 사이에서 흔들리는 신입에게 정답은 늘 침묵이었고 그 침묵이 그날따라 더 쓰게 느껴졌습니다. 사흘 뒤 인사팀이 조용히 통보했는데요. 어르신, 이번 주까지만 나오세요. 사유는 내부 사정 한 줄이었고요. 조옥래는 그날도 예, 수고하세요라고만 말했답니다.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고 아무도 원망하지 않는 얼굴이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 주부터 회사는 눈에 띄게 엉망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복도 먼지는 금방 쌓였고 분리수거는 카페 냅킨이랑 페트병이랑 다 뒤섞였고 계단 구석마다 담배꽁초가 다시 모이더라고요. 사람들은 여전히 바빴고요. 바쁘다는 이유는 아주 편리해서 자책 대신 변명으로 쓰기 좋았어요. 그 사이 집에서는 작은 태풍이 불었습니다. 이상철은 소식을 듣자마자 목소리가 떨렸고 김다정은 어머니가 그런 말씀을 왜 우리에게 먼저 안 하셨을까라며 속상해했는데요. 이지혁은 한참을 말이 없더니 밤늦게 자동차 키를 들고 나섰습니다. 나 다녀올게요. 지은호는 그 모습을 보고 따라 나왔고요. 괜찮아요? 같이 가요. 이지혁은 짧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머니가 혼자 견디는 걸 또 보게 만들고 싶지 않아요. 둘은 회사 건물 앞에서 마주 섰습니다. 가벼운 봄비가 내리고 있었는데요. 이지혁은 보안실에 양해를 구한 후 지난주 복도 CCTV 파일의 사본을 확인했어요. 지은호는 한쪽에서 숨을 고르며 화면을 봤습니다. 담배를 피운 인턴 둘 쓰레기를 아무렇게나 버리는 장면, 그리고 조옥래에게 막말을 퍼붓는 얼굴들. 영상은 말 대신 사실을 내밀었고 사실은 늘 무겁지만 분명하게 중심을 잡아줬습니다. 이지혁은 파일을 내려받은 뒤 박성재에게 전화를 걸었는데요. 성재야, 부탁이 하나 있어. 내 감정이 앞서기 전에 회사의 문제로 처리하고 싶어. 다음 날 오전, 박성재가 회사에 들렀습니다. 박성재는 이 회사의 주요 투자자였고 무엇보다 이지혁의 절친이라 회사를 단번에 흔들 힘이 있었는데요.
그러나 그가 하고 싶었던 건 흔들기가 아니라 정리였다고 하더라고요. 감정을 섞지 말자. 있는 그대로 보여주고 조직이 배울 시간을 주자. 박성재는 대표와 짧게 면담했습니다. 대표는 처음엔 무슨 일인지 몰라 당황했지만 CCTV 클립을 보고 표정이 차갑게 굳었습니다. 제가 직접 설명하겠습니다. 회사를 위해서도 사람을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정확히 일주일이 지난 월요일 아침, 조옥래가 회사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이번엔 낡은 앞치마 대신 단정한 셔츠와 바지 차림이었고 작은 봉투 하나를 들고 있었는데요. 복도 끝에서 인턴 하나가 또 속닥였죠. 또 오셨어? 설마 시위? 그때 대표가 문을 열고 나와 말했습니다. 모두 잠깐 주목해주세요. 박성재가 옆에 서 있었고 그 뒤쪽엔 이수빈과 지은호, 그리고 이지혁이 조용히 서 있었어요. 말 그대로 가족이 모두 지켜보는 자리가 됐습니다. 대표는 침을 한번 삼키더니 분명하게 말했는데요. 이분은 여러분이 청소부 할머니라고 부르던 조옥래 어르신입니다. 이 건물 일부의 공동 소유주이시고 우리 회사 초기 임대 계약을 성사시키는데 도움을 주신 분이기도 합니다. 복도가 울컥 조용해지더라고요. 누군가가 살짝 들이쉬는 숨소리만 났는데요. 대표는 리모컨을 눌렀고 모니터엔 지난주 복도의 장면들이 그대로 재생됐습니다. 계단의 담배, 무심한 발길의 쓰레기, 그리고 조옥래를 겨냥한 모욕적인 말. 영상이 끝나자 대표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해당 인턴 두 분은 오늘부로 계약을 해지합니다. 재발 방지를 위한 교육과 규정을 즉시 시행합니다. 우리 회사는 약자를 향한 무례를 결코 묵과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이 조용했는데요. 모두가 눈을 내렸고 누구도 변명하지 못했어요. 그때 이수빈이 한 걸음 앞으로 나갔습니다. 할머니 죄송해요. 저는 알면서도 말하지 못했어요. 제가 제일 비겁했죠. 조옥래는 고개를 저으며 손녀의 이마를 짧게 쓰다듬었고요. 배웠으면 됐다. 다음엔 내가 먼저 말해라. 옳은걸. 그 말이 이상하게도 다들 자신을 향해 들리는 느낌이었답니다. 회의실에서 간단한 정리가 이어졌고 그 자리에 이지혁이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보탰습니다. 우린 다 바쁘고 예민하고 힘들어요. 그렇다고 해서 존중을 잃어버리면 그 다음은 사람 사이가 아니라 물건 사이가 됩니다. 우리 할머니가 오늘 가르쳐 주신 건 그거였어요. 지은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덧붙였는데요. 경고보다 따뜻한 규칙이 오래가요. 오늘부터 이 회사 복도는 어르신의 이름을 기억할 거예요. 김다정과 이상철은 멀리서 그 소식을 전화로 들었고 수화기 너머로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이상철은 조용히 숨을 고르더니 우리 어머니 또 한 번 집안을 지켜주셨네라고 했고요. 김다정은 이젠 우리가 지켜드릴 차례죠라고 답했답니다. 그날 이후 변화는 눈에 보였는데요. 복도엔 다시 비누향이 났고 분리수거는 표지판 하나 없이도 가지런해졌습니다. 계단에는 담배꽁초가 사라졌고 오후마다 누군가가 조옥래가 두고 간 작은 화분에 물을 주기 시작했어요. 그게 누군지 묻지 않아도 모두가 알았는데요. 이수빈이었습니다. 이수빈은 점심마다 화분을 쓰다듬으며 속삭였대요. 할머니, 이제 제가 먼저 말할게요. 옳은걸. 밤이 오고 카페 창가에 앉은 이지혁과 지은호가 하루를 정리했는데요. 지은호는 말했습니다. 가만히 참고만 있던 사람이 한번 움직이면 오히려 세상을 가장 크게 바꾸더라고요. 이지혁은 잔을 내려놓으며 미소를 지었고요. 우리 할머니가 늘 그러셨죠. 말은 잠깐이고 손끝은 오래 남는다고. 옆자리에서 박성재가 툭 한마디를 보탰습니다. 오늘은 나도 배웠다. 투자도 시스템도 결국은 사람이더라. 박성재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흔들리지 않았고 세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같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이상철은 현관에서 어머니 신발을 가지런히 놓고는 한참을 서 있었답니다. 어머니, 고맙습니다. 그 말이 공기 중에 머무르다가 천천히 사라졌고요.
김다정은 부엌에서 설거지를 멈추고 조용히 기도를 올렸습니다. 우리 모두 다음엔 먼저 존중하게 해주세요. 조옥래는 방에 앉아 실뜨기를 하듯 실을 감다가 문득 창밖에 가로등 불빛을 바라봤습니다. 사람 사는 건 다 똑같다. 그러나 다 똑같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대해도 된다는 뜻은 아니다. 속으로 그렇게 중얼거렸는데요. 그 말은 어쩌면 이 집의 또 다른 가훈이 됐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회사 게시판에 짧은 공지가 붙었는데요. 존중 주간이었습니다. 누가 제안했는지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다들 알았어요. 그 시작점은 계단 모퉁이의 작은 화분, 그리고 88살 할머니의 조용한 미소였다는 걸요. 교육은 요란하지 않았고 규정은 과장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서로의 눈을 더 오래 보게 됐고 괜찮으세요? 라는 말이 어색하지 않은 공간이 되었는데요. 그 변화가 과장처럼 들릴지 몰라도 하루를 지나는 발걸음이 바로 증인이었습니다. 마지막 장면처럼 남은 건 아주 소박한 풍경이었는데요. 이수빈이 점심시간에 화분에 물을 주고 지나가던 인턴이 슬쩍 멈춰서서 제가 오늘은 할게요라고 말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수빈은 빙긋 웃었습니다. 같이 해요. 혼자 하면 금방 있는데 같이 하면 오래 가거든요. 그 말을 듣던 복도의 사람들 얼굴이 조금씩 풀어졌고요. 담담하지만 분명한 결론이 우리 모두의 가슴에 남았답니다. 존중은 나이를 세는 일이 아니고 마음을 세는 일이었는데요. 무시는 결국 대가를 부른다는 사실도 모두가 그 주 내내 똑똑히 배웠습니다. 조옥래는 그 어떤 설교도 하지 않았고 그 어떤 소란도 만들지 않았는데요. 대신 한 번의 걸음, 한 번의 미소,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워든 작은 쓰레기 하나로 세상에 오래 남을 문장을 써냈더라고요. 그 문장은 이렇게 끝나더군요. 사람 사이엔 바닥이 없다.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바닥을 닦아야 한다.